바닥에 자석이 붙은 것처럼 두 발이 잘 떨어지지 않고 종종 걸음을 치며 균형 감각에 이상이 생겨 엄지와 검지를 번갈아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조차 힘들어지는 질환, 파킨슨병. 뒤에 말했죠. 말이 잘 안 나. 아픈 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을 밧줄로 꾹 묶는 듯한. 치매와 뇌졸중과 함께 3대 퇴행성 질환인 파킨슨병. 그러나 젊은 층도 파킨슨병을 피해갈 수는 없다. 그냥 내가 늙어나가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친구들 모임 가기도 좀 그래지고 개인기 피증이 조금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원인과 완치법도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한 병. 한 번 걸리면 평생 함께해야 할 파킨슨병. 그러나 의학기술과 치료법의 발달로 파킨슨병을 극복하기 위해 나선 사람들. 병의 진행을 늦추고 파킨슨병과 동행할 방법은 없는 걸까? 약도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고 나름대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또 그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이시고 긍정적인 그런 청년이 계세요. 그래서 뭐 이제 병을 갖다가 이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같이 가야 될 어떤 친구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렇게 그런 태도 지나시는 분들이 이 병을 갖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조절해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파킨슨병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닥터 박기웅입니다. 네. 환절기 맞아서 어르신들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예전에는 몰랐던 병이 요즘은 굉장히 친숙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병하고 친숙한다는 게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죠. 네. 오해와 편견으로 병을 더 악화시키는 난치성 신경계 질환에 대해서 저희 TV닥터에서 2주째 계속 여러분과 함께 치매 그리고 뇌전증에 대해서 알아봤죠. 오늘은 파킨슨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곽도원 선생님, 네. 파킨슨병. 네. 뉴스 시간에 보니까 외국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들 그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기억하시죠? 네네. 올림픽 때 성화 봉송할 때 이렇게 성화를 들고 있는 손이 이렇게 떨렸던 거 아마 그렇죠. 지금도 기억을 네.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 네. 미국의 전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웠던 배우 오드리 헵번까지 예, 파킨슨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가깝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모님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파킨슨병을 불치병이다. 이건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네.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TV닥터에서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김상진 교수께서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네. 파킨슨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파킨슨병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정의부터 한번 내려주시죠. 무슨 병입니까? 파킨슨병은 이 병을 처음으로 이제 기술했던 영국인 의사의 이름을 따서 파킨슨병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네. 네.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하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뇌에서 부족해서 생기는 만성 퇴행성 신경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2014년 우리나라의 파킨슨 환자의 수가 이미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뇌졸중과 치매와 더불어서 파킨슨병이 3대 노인성 신경 질환으로 이미 꼽히게 된 거고요. 네. 더 이상 파킨슨 질환은 이제 희귀병이 아니게 된 겁니다. 예.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8% 아니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환자의 그렇겠죠. 숫자가 네.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네. 왜 파킨슨병이 생깁니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파킨슨병이 이제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나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도파민을 이제 만드는 공장이 우리 뇌의 그 중뇌에 위치하고 있는 흑색질이라는 구조물에서 네. 만들어지게 네.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한 번에 정확하고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역할을 갖다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파킨슨병 환자분한테서는 이런 도파민을 만드는 공장에 흑색질이 네. 있는 뇌세포가 일찍 죽어가게 되면서 도파민이 부족해지게 되게 되고 이 도파민이 부족한 만큼 기저에게 활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네. 그로 인해서 떨리고 느리고 뻣뻣해지고 걸음걸이가 불편해지게 되겠습니다. 파킨슨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어떤 되나요? 증상? 네. 그래서 파킨슨병의 그 대표적인 증상이 예. 떨리고 느리고 뻣뻣해지고 이제 걸음이 이제 불편해지는 증상이라고 떨림. 말씀을 네, 네. 드렸는데요.
파킨슨병의 떨림은 예. 이제 한쪽 손에서 예. 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네네. 물론 이제 다른 부위, 이제 손이나 발이나 턱 부위도 떨릴 수는 있지만 네. 한쪽 손에서 먼저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느린 증상은 이제 한쪽 손에서부터 한쪽 팔다리 손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네. 손의 어떤 섬세한 활동을 하기 힘든 그런 증상. 예를 들면은 단추를 잠그기 힘든다든지 예. 그럴 때 네. 한쪽 발을 갖다 끌게 되는 그런 증상을 갖다가 예. 예. 나타나게 됩니다. 예. 뻣뻣한 증상은 환자가 직접 호소하기보다는 오십견이라든지 관절의 통증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걸음걸이가 불편한 증상은 이제 종종 걸음을 한다든지 네. 잘 넘어진다든지 네. 또는 발이 땅에서 붙어서 잘 안 떨어지는 그런 증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 또 병의 초기에는 그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느끼기보다는 네. 주위에서 보기에 뭔가 행동이 느려졌다. 예. 또는 이제 걸음걸이가 뭔가 부자연스러워졌다. 네. 이런 네. 얘기들을 갖다가 많이 듣게 되십니다. 예. 그림이 지금 참 잘 나왔습니다만 제가 네. 흉내를 한번 내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저런 자세, 어르신들께서 이런 자세로 있으시면서 한쪽 손 이렇게 떠시면서 네. 예, 이렇게 걷는데 몸이 먼저 나가고 다리가 끌려 나와요. 네. 이렇게. 그 다리가 바닥에 붙어 있는 느낌. 예, 이렇게 끌려 나오듯이 발이. 이렇게. 그래서 네. 자석에 붙어 있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고 그런 걸음을 이제 걸으시게 됩니다.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떨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일상생활에서 떠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수전증. 우리 학생 때 다리 떨다가 엄마한테 막 물렸었잖아요. 그런 네. 거 뭐 그다음에 긴장하면 손 떨리는 거, 아, 예. 커피 드시면 손 떨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네네. 분들은 다 정상적인 거. 이건 괜찮고 이제 그냥 이렇게 평소에 손만 떨리는 거. 65세 인구들 중에서 한 5분에 1분 정도 있다고 하는데 수전증이라고 얘기하는 거. 네네. 뭐 이렇게 컵 잡으실 때 컵 요렇게 우리 떨리시는 분. 술잔 할 때 뭐 이 떨리는 것도 건배하는데 이렇게 손 예. 떨리시는 분들 계세요. 예. 계시고 예. 펜으로 뭐 쓰려고 하면 이렇게 손 떨리시고 하는 분들 네. 계시거든요. 다른 건 다 괜찮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뭐 우리가 흔히는 수전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의학적으로는 본태성 진전 이렇게 조금 어려운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예. 이게 파킨슨이랑은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교수님. 그래서 파킨슨병하고 수전증은 이제 손이 떨린다는 측면에서는 좀 비슷한 병으로 보이기도 하지만요. 네. 이 파킨슨병은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던 느리고 뻣뻣하고 걸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증상이 동반되면서 서서히 이제 진행하는 병인 반면에 네. 네. 수전증은 오래 가더라도 떨림증만 있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떨림증 하나만. 예. 네. 그런데 말이죠. 몸이 심하게 떨리고 근육이 마비되는 이제 증세가 나타난다는 이 예. 파킨슨병. 네. 환자가 예. 주위에 아무런 이제 보호자 없이 어. 혼자서 길을 걷다가 예. 아니면 도로를 걷는다든지 예.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아주 위험한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네. 중간에 이렇게 갇혀 계신 분들 제가 가끔 보거든요. 아, 네. 너무 느리니까 예, 신혼이 예, 이미 예.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고 또 이분들이 힘드신 게 뭐냐 하면 네. 몸은 불편하신데 정신은 또렷하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자기 몸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이 크실 거라는 거죠. 네. 이런 거 호소 많이 하시죠. 예, 파킨슨병은 처음에는 이제 그 느리고 뻣뻣하고 떨리고 그럼 이제 불편한 증상으로 이제 병원을 방문해서 이런 네. 또 증상으로 이제 파킨슨병을 갖다가 진단을 받게 되지만 네. 병이 진행을 하게 되면 네. 걸음걸이를 잘 이제 못하게 되면서 보호자나 또는 이제 간병인의 이제 도움을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그렇죠. 식으로 이렇게 네. 진행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우울증이 또 생긴다든지 또 실제로 이제 존재하지 않는데 앞에 네. 헛것이 보인다든지 또는 잠꼬대라든지 불면증, 그다음에 소변 장애, 변비 이런 증상들을 갖다 동반하면서 예. 환자들도 힘들지만 또 환자들을 돌보는 가족들도 예.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헛게 예.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면 주로 뭘 보시나요, 이분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존재하지 않는 예. 사람, 또 예. 돌아가신 네네. 분들, 돌아가신 분 분들이, 얘기하고. 그 몸이 떨린다 뭐 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뭐 우울증이라든지 네. 뭐 소변을 잘 예, 볼 예. 수 없다든지 네. 그리고 또 뭐 불면증이나 아니면 뭐 헛것이 보인다는 얘기를 네, 하시는데 이게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네. 자신의 병을 다른 병으로 오인할 착각하는, 수도 네. 있겠죠. 아, 나는 이게 이런 병이 아닐까 이런 네. 오해가 올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럼요. 네,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래서 파킨슨병의 처음 증상은 환자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수전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네. 병원에 좀 늦게 방문하시는 경우들도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쪽 이제 손발이 이제 뻣뻣하다 보니까
뇌졸중이라든지 관절염, 오십견, 척추질환 이런 예. 걸로 오인을 해서 여러 병원을 다니다가 아. 늦게 이제 병원에 몇 년이 오시는 지나서 분도 그러면.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 처음에는 우울증으로 생각해서 예. 정신건강학과를 갔다가 방문했다가 아. 저한테 이제 넘어오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전혀 파킨슨병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예. 파킨슨병의 진단을 받으면서 네. 그만큼 이제 진단이 늦어지는 또 치료 시기를 갖다 놓치게 되는 분들도 예.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하. 지금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파킨슨병, 그러면 나도 만약에 그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네. 그러면 증상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파킨슨병과 싸우고 있는 환자 여러분의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부산의 한 대학병원.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아온 73세 김시관 씨. 그는 10년째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 매주 오시는 겁니까?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요? 항상 오실 때 아내분하고 같이 항상 오시는 거예요? 좀 고통이 좀 불편하셔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시집을 살아야 되니까 좀 빨리빨리 위험해져요. 거동이 불편해 아내 도움 없이 외출은 꿈도 못 꾼다는 김시관 씨. 현재 그의 상태는 어떨까? 근데 이 다리가 저려 싸서 약 언제 드셨어요? 야 이게 오늘 아침 10시 아니면 한 9시쯤 돼서 하여튼 여기 주변에 여기 올 때 9시에 약을 드셨어요? 9시 넘어서 10시 사이 먹었어요. 네. 아직 점심약은 아직 안 드셨고요, 그죠? 네. 처음 오셨을 때 찍었던 요 머리 사진이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그 도파민이 머리 안에서 제대로 분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펫 사진이라는 거 갖다가 아직 시행을 안 할 때고에 찍어 보시면 이렇게 도파민 분비가 많이 떨어져 계실 거예요. 한번 제가 걷는 거 한번 볼게요. 예. 이거 치우고.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김시관 씨. 네, 보십시오. 예. 뒤로. 예. 한 바퀴 뺑 이거 돌아오셔가지고 한번 걸어볼게요. 여기까지 한번 걸어볼게요. 2m가량의 짧은 거리도 그에겐 천리길처럼 느껴진다. 보시고. 네. 네. 팔을 좀 네. 네. 김시관 씨의 경우 바닥에 자석이 붙은 것처럼 발이 떨어지지 않는 보행 동결 증상이 심한 편. 앉을게요. 예. 걸음걸이가 이게 요거보다 좀 나을 때도 있습니까? 아니면 있어요. 항상 이런 건 아니고 그죠? 이게 생각이 아니고. 예, 지금이 제일 걸음걸이가 나쁠 때죠. 지금 예. 그래서 주로 어떨 때 걸음걸이가 좀 나아지세요? 약 먹고 나서. 약 먹고 나서 이제 그전에는 굉장히 처음에는 굉장히 오래가는 약이야. 네. 지금 1시간 정도. 예, 점점 약 기운이 이렇게 오랫동안 안 가잖아요, 그죠? 넘어지지는 않으세요? 지금은 약물 치료로 그나마 상태가 많이 나아진 편. 좀 덜하세요? 처음엔 건널목도 못 건넜어요. 서면 같은데 사람 많은데 못 가고. 지금은 약 기운이 떨어져 파킨슨병 증상이 더 심한 손 편. 한번 뻗어볼게요. 이렇게. 네. 또 들고 계셔보세요. 잡았던 두 손을 놓자마자 뒤로 넘어가는 김시관 씨. 예, 크게 빨리. 움직임 둔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엄지와 검지를 번갈아 움직여 보지만 이 간단한 동작조차 그에게는 힘들다. 이쪽 다리부터 이제. 네, 크게도 빨리, 크게도 하고 빨리도 하고. 발동작을 따라하는 와중에도 계속되는 떨림 증상. 그래서 하여튼간 이게 걸음걸이가 제일 문제인데요. 이 예. 걸음걸이가 이게 동결보행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딱 이렇게 발바닥이 땅에 이 자석처럼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는 그런 증상인데요. 일단은 계속 이렇게 약을 좀 드시면서 경과를 좀 볼까 싶은데 이게 왜냐하면 약을 또 너무 많이 쓰게 되고 이러면 지금 몸이 조금 흔들리시잖아요. 그게 조금 더 많이 흔들릴 수도 있고 치료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진짜 오래돼서 이게 뭐 그러게. 네. 불편한 게 저희 약을 먹고 좀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어요. 말이 잘 안 나. 좀 이게 말이 가만히 가서는 좀 못해지는 잘 안 되는 건데
좀 다른 사람에 비교해보면 이게 좀 나은데. 그때는 파킨슨병이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거든요. 아, 그냥 일종의 이제 병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충격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근데 나중에 이래 지나면서 보니까 좀 힘이 들더라고요. 건강해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기를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병이 찾아와가지고 지금은 파킨슨병이 많이 알려져서 괜찮은데 그때 정도만 해도 잘 안 알려졌으니까 혹시나 주위 사람들이 이게 전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을 하는 그런 눈치가 좀 있어갖고 그게 조금 힘들었는데 이건 그런 병이 아니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고 이제 이 파킨슨병이 자꾸 이렇게 알려지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또 이렇게 자유롭게 사람들이 대해주고. 한때 주변 사람들의 오해로 힘든 나날을 보냈다는 김시관 씨 부부. 파킨슨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현재 파킨슨병의 완치법은 없는 상태. 그러나 아직 절망하긴 이르다. 의학기술과 치료법의 발달로 파킨슨병의 정확한 조기 진단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약물 치료와 수술로 100%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호전 가능하다. 실제 약물 치료만 실시한 파킨슨병 환자들에 비해 약물과 운동요법을 함께 실시한 환자들에게서 파킨슨병이 좀 더 늦게 진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노인성 질환이라고 알려진 파킨슨병. 그러나 비교적 젊은 나이인 49살의 이명기 씨도 파킨슨병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오늘 좀 어떠세요? 이전합니다. 별 네. 진도 없이. 예, 떨리는 건 계속 똑같다 그죠? 예. 예, 떠는 거는 지금 약을 먹거나 안 먹거나 그냥 비슷한 정도로. 예, 계속 약은 거의 비슷해요. 어느 쪽 손이 더 많이 뜨세요? 이쪽 손이 좀 예, 심해요. 왼쪽 손이 더 뜨세요. 처음에 이 손이 더 많이 뜨셨죠? 처음부터 이게 시작해가지고. 예, 이쪽 손이 제일 먼저 떨리는 게 시작됐고 지금은 양쪽 다 떨리지만 여전히 왼쪽이 더 심한 상태고 그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손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볼게요. 예, 이렇게 하고 계세요. 왼손에서 시작된 떨림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현재 양손 모두 떨리는 상태. 약물로도 그의 떨림 증상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게 손 가지고 뭐 움직이는 동안에 좀 덜 하신 거죠, 떨리는 게. 움직일 때는 좀 덜한 편인데 가만히 예. 있을 때 같은데. 이게 제일 심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병원 한번 더 복도를 왔다 걸어보는 가실래요? 이명규 씨. 걸음걸이에 이상은 없지만 걷는 와중에도 그의 두 손이 심하게 떨린다.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좋습니다. 네. 직장생활까지 영향을 주게 되자 최근 네. 그는 수술을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파킨슨병 환자들의 수술은 그 약을 이제 복용을 하다가 병이 진행되면 그 운동합병증이라는 게 이제 같이 동반이 되는데 그런 운동합병증이 약으로 더 이상 조절이 안 될 때 이제 파킨슨병 수술을 갖다가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운동합병증이 심한 경우 말고 이 떨림이 이렇게 약물에서 조절이 안 되면서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이 힘들 때 또 수술에 좋은 또 적응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제 그런 떨림이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직장생활에도 불편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려고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식사를 하는 이명규 씨. 떨림 증상이 심한 왼손으로 밥그릇을 들자 그릇이 사정없이 요동친다. 그나마 떨림이 덜한 오른손으로 첫 술을 뜬다. 처음 증상이 나타났을 땐 기가 빠져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한다. 여러 병원을 돌고 돈 끝에 자신이 파킨슨병이란 걸 알았다. 떨림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대인 기피증까지 찾아온 그. 심하게 왼쪽에 충격도 손을 좀 충격을 받은 적도 있고 그해 일을 좀 많이 했거든요. 몸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니만 기가 좀 빠졌다고 봐야 되죠. 그 이후로부터 조금씩 움직이더니만은 대수롭게 생각했거든요. 그래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이 병은 저 병 찾아봤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고요.
거의 100병을 와서 이런 병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친구들 모임 가기도 좀 그래지고 대인기 비증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지하철 타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안해요. 물론 그런 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사람 눈에 시선이 자꾸 오니까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심해져가지고 몸 전체로 갈까 싶어 두려운 게 있습니다. 오늘은 병원 강당에서 파킨슨병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무료 공개 강좌가 열렸다. 2003년 전국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벌써 14번째 도를 맞이했다. 강당한 뒤쪽까지 빼곡히 들어찬 사람들. 강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무척이나 뜨거운데 식후에 먹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약 먹는 시간이 정확하게 딱 그 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침은 8시에 약을 먹는데 밥을 안 먹어서 약부터 먼저 먹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밥을 먹고 나서 약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약을 먹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먹을 때 이제 우리가 식사를 일정한 시간대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일정한 시간대에 맞추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 부담도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는 식전에 드시는 게 좀 더 효과도 더 좋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허리를 푹 숙인 채 꼼짝을 못하는 할아버지. 직원들의 부축으로 겨우 걸음을 떼다 이내 주저앉고 만다. 알고 보니 파킨슨 공개 강좌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약 기운이 빠져 움직일 수 없었던 것. 8시에? 8시 20분. 8시 20분에 됐어요. 지금 약 좀 떨어져서 그러세요? 약 많이 먹는데 지금 몇 시에 또 약 드세요? 점심 먹고. 점심 먹고. 집이 근처세요? 예, 바로 밑에. 아니 원래 어머니랑 같이 오셨잖아요. 예. 예.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딴데 볼일. 볼일 있어서 가셨어요? 예. 아니요, 좀 쉬었다가 가세요. 쉬었다가. 파킨슨병 증상이 심할 경우 환자에 따라 수술을 받기도 한다. 몇 년 전 뇌신부 자극술을 받은 김린 환자가 병원을 찾아왔다. 그전에 수술하기 전에는 하루 약 수술 전 가족들의 도움 없인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는 김린 씨. 약물로도 도저히 버텨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는 수술을 택했다. 수술 후 그의 증세는 놀라울 정도로 호전됐다. 여기 가슴을 보면 승낙관 모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보여주셨어요. 그쪽은 지금 머리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교수님? 배터리 낙살 때문에. 그래서 전극이 머리 안에 이렇게 심어져 있으면 전선이 이렇게 쭉 연결해가지고 배터리가 연결돼 있거든요. 네. 여기 아주 자세히 보면 표가 나고요. 거의 그냥 이렇게 무심코 지나가면 거의 표가 안 납니다. 네, 그리고 전선이 여기까지 연결돼 있고 배터리는 이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대중목욕탕은 목발 정도거나 그것까지는 아니시고.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환자분? 그거 심어지고 나서? 예전에 비해서 하면 불편한 게 전혀 없죠. 아, 그래요? 예, 예전에 비해서는 뭐 수술 전에는 움직이지 못했으니까 지금은 세상이 다르죠. 39에 발병했거든요. 이미 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약물로서는 도저히 버텨낼 수 없는 상황이 됐었고 그래서 수술을 택한 거고요. 아픈 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을 밧줄을 꼭 묶는 듯한 제가 집에 땅바닥에 앉으면 움직이지 못하죠. 그 자리에서 누워가지고 가족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대소변도 다 봐야 되고 지금 하고 나시니까 어떠세요? 세상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전혀 움직이지 못하다가 움직일 수 있고 지금은 남한테 대가를 받고 일을 할 수는 없는 정도인데 내가 남한테 기대진 않을 수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수술 후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김린 씨. 언제나 그의 행복을 응원한다.
며칠 뒤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이명규 씨의 뇌신부 자극술이 있는 날. 이른 아침부터 수술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뇌 정형기구를 쓰는 그. 그러나 수술을 앞두고 긴장한 탓인지 더 심하게 그의 두 손이 떨린다. 뇌신부 자극술을 앞두고 다시 MRI실로 향하는 그. 뇌신부 자극술에서 정확한 수술 부위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 손을 떨게 하는 운동신경 부분에 전극을 삽입하기 위한 정확한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신경외과 김무성 교수의 집도 아래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다. 옆에서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떨리는 그의 손. 한쪽 벽에 정확한 수술 부위의 위치를 표시한 3차원 도표가 눈에 띈다. 먼저 지름 3cm 정도 구멍을 뚫고 아주 가는 전극 탐침을 시상 하부까지 조심스럽게 밀어넣는다. 정확한 시상 하부의 위치를 찾기 위해 실시된 뇌파 검사. 시상 하부 위치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뇌는 각각에 보면 나오는 파형이 차이가 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위가 시상형 부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MRI 찍어서 확인도 하지만 두 번째로서는 수술 중에 이어왔던 미세 전극 기록을 이용해서 뇌 각각에서 나오는 부위의 파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와 같은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상진 교수가 수술실로 들어왔다. 그러더니 환자와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 지금 손 안 들리세요? 환자 역시 당연하다는 듯 대화를 주고받는데 손 움직이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세요? 네. 지금은 오히려 떨림이 덜 하시네. 지금 환자분은 우리가 지금 떨림 때문에 수술하는 제일 큰 목적이 있는데요. 그 수술하면서 트랙터 전극에 의해서 그 떨림의 정도가 많이 이제 덜해지는 것 같다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수술 중에 아무래도 이렇게 긴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떨림이 완전히 이렇게 잡히고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요. 수술에 의해서 떨림이 많이 보존되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완벽하게 테스트는 할 수는 없지만 환자한테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봤을 때 다른 부작용은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며칠 후 병동으로 들어서는 김상진 교수. 얼마 전 뇌신부 자극술을 받은 이명규 씨의 수술 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나선 것. 손 이렇게 딱 내려놓으세요. 언뜻 보기에도 거의 사라진 떨림 증상. 손을 뻗어볼까요? 수술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놀라울 정도로 확연히 차이가 나는 그의 두 손.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생긴 것처럼 이렇게. 민첩성 정도를 알아보는 동작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수술하기 전보다는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잖아요, 그렇죠? 90% 가까이 줄었다고 봐요. 90%. 전에는 이쪽 손 가지고 뭐 하기 힘드셨잖아요. 거의 표가 안 날 정도로 되니까 좋습니다. 아마도 약은 계속 그 상태를 줄여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떨림 약은 전혀 안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쓰던 파킨슨 약도 한 반 정도 줄였는데도 지금 오히려 수술 전보다 더 나아지신 것 같아요. 네, 이건 정말 기적처럼 느껴지는 기분이 듭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마다 굉장히 옆 사람 뇌가 진동 있는 환자분들이 왜 떨리지 하는 정도로 떨렸는데 지금은 거의 못 느낀 적이 보니까요.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 수술 해야 되나 저게 해야 되나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김상진 교수님 추천도 해주셨고 또 뭐 김무성 교수님도 수술 잘 해주셔가지고 잘된 것 같아요 정말. 수술은 한마디로 되게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완벽하게 안 떨리는 건 아닌데요. 지금 환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90% 이상 떨림이 좀 조절된 상태고요. 더더군다나 현재 수술 이전에 쓰던 약을 반 이상 줄여놓은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떨림은 90% 이상 좋아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뻣뻣하거나 느린 증상도 수술 전에 약을 쓰고 있는 상태보다도 지금 약을 반으로 줄여놓은 상태에서 오히려 더 나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곁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명규 씨의 형 역시 감회가 새롭다.
기계 힘으로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아끼고 그래야 된다. 다시 태어난 것처럼 좀 조심하고 아끼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보호자로 왔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떨어가지고 옆에 누워자면 제가 또 떨은 거 그지도 하고 그랬는데 많이 나았지. 한 90%. 처음부터 못 느낀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떨리던 게 손이 이렇게 안 떨리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이게. 전에 뛰는 영상 보면 걷는 것도 힘든데 손떨림이 나아진 건 물론이고 걸을 때 약간 뻣뻣했던 몸도 부드러워진 상황. 100%라고 나도 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내 몸이 이제 건강해지니까 등줄도 밝아지고 뭐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모로 좋아진 것 같아요. 진짜 개인적으로 우울증을 가지고 오는 병이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확실히. 앞으로도 이명규 씨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네, 환자들을 직접 만나서 네. 경험담과 함께 또 조금 전에 그 수술 장면도 봤고요. 네. 수술 후 퇴원 후에 더 많이 완쾌된 모습 보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젊은 환자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네. 이제 설명을 할 때 계속 퇴행성 질환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네. 수술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40대, 머리에 흰머리도 없어요. 이분들 보니까. 40대들이 있으시고 더더군다나 내가 30대 후반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젊어서 생기는 파킨슨이 실제로 교수님 많습니까? 국민건강보험 그 자료에 따르면은 예. 그 파킨슨병 환자들에서 그 60대 이상의 환자가 9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예, 그래서 아직도 이 파킨슨병은 대표적인 이제 노인성 질환이 되겠는데요. 네네. 이 자료를 보시면 40, 50대 환자들이 꾸준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또 30대 이 파킨슨병을 갖다가 드물긴 하지만 진단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파킨슨병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노인성 질환만은 아니고 현대인들이 이제 걱정해야 될 또 한 가지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파킨슨병을 고칠 수 없는 병이다. 불치병이다.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완치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파킨슨병이가 완치가 어려운 것은 이 사실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조기에 이 파킨슨병을 진단을 해서 네. 약물 치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치료들을 갖다가 잘 병행을 해 나가시면 증상도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병의 진행도 어느 정도 더디게 맞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약제들은 이제 도파민을 갖다가 보충해 주거나 또 작용을 도와주는 그런 약제들이 가장 대표적인 약제고요. 역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조기 발견을 해야 또 적절한 이제 치료를 곧바로 이제 시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사실 주위에 보면요, 어르신들 약봉투를 다 이렇게 안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 당뇨약, 혈압약, 고지혈증, 뭐 또 뼈 관련된 약 가방을 하나 아예 따로 갖고 그러니까요. 계시죠. 예.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많은 약을 지금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 또 파킨슨병이면 같이 이렇게 뭐 복용해도 되는 건가요? 뭐 어떻습니까? 뭐 많이들 복용하는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약 이런 것들은 같이 복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지만요. 네. 근데 이제 혹시나 또 이제 파킨슨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약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본인이 앓고 있는 병, 사용하게 되는 약제 이름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킨슨병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 그리고 다른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에게 동시에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또 뭐 비타민이라든지 건강 보조식품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긴 네네. 하지만요. 복용 전에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는 게 예. 좋겠습니다. 그러면 파킨슨병에 걸린 환자는 평생 약을 계속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겁니까? 예, 현재로서는 이제 약을 갖다가 평생 이제 드실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 실망하는 경우들이 또 그러시겠죠. 종종 예.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파킨슨병에서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마치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병에서 평생 약을 먹듯이 그런 식으로 약을 먹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평생 약을 드셔야 되는 건데 그렇게 오래 약을 드셔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제 약물을 이제 오랫동안 이제 복용을 하시게 되면 예. 약효의 지속 시간이 이제 점점 짧아지는 그런 증상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머리나 팔다리가 이제 흔들리거나
이제 꼬이게 되는 이상운동증이 이제 네네.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약효가 없는 동안에는 거의 이제 꼼짝을 못 하고 있다가 또 약효가 생기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거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이상운동증이 동반돼서 이제 불편해지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꼭 약물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 질환 자체가 진행하면서 같이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뭐 약을 갖다가 적게 먹는다든지 예. 또는 늦게 먹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요. 가장 적절한 용량의 약을 갖다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복용한 이 약이 그죠? 네. 오히려 예. 더 상태를 나쁘게 만든다면 예. 환자 입장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평생 써야 되는 약인데 약이 참 쓰기가 까다롭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뭔가 약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없을까요? 예, 그래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약효가 이제 좀 짧아진다든지 네. 또는 이상운동증이 심해서 더 이상 이제 약물로 이제 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네. 내신부 자극술이라는 수술 방법을 예. 통해서 네. 이런 증상을 갖다가 완화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 내신부 자극술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뇌의 신부에 우리가 전극을 삽입해서 네. 아주 약한 전류를 갖다가 흘려줘서 오. 파킨슨병 환자분한테 이제 만들어져 있는 잘못된 전기 생리학적인 신호를 예. 정상적인 전기 생리학적인 신호로 바꿔줘서 네. 정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수술은 완치를 위한 수술은 아니고요. 네. 말씀드렸던 운동합병증이 심해서 더 이상 약물로 조절이 되지 않으시는 분, 예. 또 뜰림을 반드시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는 분들, 네.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더 이상 이제 약물 갖다가 복용하기 힘든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환자분한테서 또 이제 또 수술을 갖다가 잘 견딜 수 있는 정신적인 또 신체적인 그런 조건이 돼야 되고요. 네. 또 이 수술을 하고 나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되는 환자분들을 갖다가 선별해서 이제 수술을 이제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한 번 하셨던 분은 그럼 그걸로 끝인가요? 이제 다시 재수술이나 이런 건 이제 없는 건가요? 예, 그 이제 우리가 처음 수술했을 때처럼 그렇게 네. 아주 이렇게 크게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환자마다 좀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3에서 5년 이제마다 네. 이제 몸 안에 심어져 있는 조그만 배터리를 교체하는 그런 아. 수술을 하게 되고요. 예. 이때는 국소 마취를 통해서 예. 비교적 간단하게 시행하는 그런 수술이 배터리 되겠습니다. 교체를 위해서. 배터리 네, 교체.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수술 한 번만 하면 이게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네.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약은 계속 드셔야 되고 뭐 운동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환자분들은 파킨슨 환자분들은 어떤 운동을 하셔야 되나요? 예. 그 약물 치료만큼 이제 중요한 게 운동이 되겠는데요. 네. 예, 그래서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이제 걷기와 체조 이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여유가 되시면 아령 같은 걸 이용한 그런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갖다가 네. 같이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겠고요. 네. 운동의 강도나 시간은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음. 땀이 약간 날 정도로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운동은 이제 우리가 신체 활동에도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지만 정신적인 활동에도 크게 도움을 줘서요. 네네. 기억력 장애라든지 우울감 그렇죠. 해소 이런 데도 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약도 평생 먹어야 되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뇌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 알면 알수록 점점 정말 걸리기 싫은 병이 파킨슨병인데 예. 이거 교수님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뭐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이렇게 특별한 예방법이 있는 것은 네. 아니고요. 네. 예, 그래서 꾸준하게 운동을 해 나가시고 네. 그다음에 뇌의 전반적인 어떤 활성을 키우기 위해서 음. 독서 같은 거 꾸준히 이제 실천하는 그런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정기적인 이제 검진을 통해 가지고 음. 주기적으로 자기 몸 상태를 체크해 나가면서 파킨슨병과 관계가 있는 증상이 이제 발견이 되면 즉시 가까운 전문 의료진을 찾아가는 게 네.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자, TV닥터에서는 3주 연속으로 이 오해와 편견으로 병을 더 악화시키는 난치성 신경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 파킨슨병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되셨죠? 초기에 발견을 한다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김상진 교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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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